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네, 2025년 3월 13일 목요일 장마감 리뷰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3월 내마녀의 날이었고요. 역시나 제 오늘 해서 변동성이 상당히 크게 나왔습니다. 야간 선물은 전일 0.5% 상승 마감했었고요. 오늘 0.32% 상승 출발해서 오전장에 1.2%까지 상승하다가 내 마녀의 날다운 변동성을 보이며 마이너스 0.35%까지 밀리면서 윗꼬리 음봉 마감했습니다. 이 변동성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순서대로 언급드리고요.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 신청은 본주 120만 주, 우선주 17만 주 신청했었고요. 미국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가 오늘 밤 9시 반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전월 대비 0.3% 상승을 예상하고 있고요. 이는 직전과 동일합니다. 전년 대비는 3.2%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직전은 3.5%였습니다. IEA 원유 시장 보고서 공개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전일 미국 CPI 발표 이후에 일단 급등이 나왔으나 조금 아쉬운 상승이었죠. 생각보다 많이 못 올라가고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끝났습니다. 심지어 음봉으로 끝났죠. 나스닥은. 2월 CPI는 연간 2.8% 상승, 그다음에 월간 0.2%로 전월 대비 3.0%와 0.5% 대비해서 낮게 나왔고요. 어, 근원 CPI도 연간 3.1%, 월간 0.2%로 전월에 3.3%와 0.4%에 비해 낮게 나오면서 물가 상승이 둔화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락을 이끈 주요 세부 항목은 주거비, 유가, 중고차 등이었고요. 하지만 월가에서는 3, 4월 미국의 관세 부과로 인해 인플레이션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나온 걸로 안심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한 거죠. 관세는 전일 EU에서는 유럽에서는 41조 원 상당의 미국산 제품에 대해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것을 발표하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재보복을 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4월 2일 상호 관세 부과 전까지는 유연하게 융통성 있게 대응할 것이며 4월 2일부터는 원칙대로 진행할 것을 강조했고 이는 4월을 앞두고 시장 불안감이 다시 한번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나스닥은 어제 CPI가 잘 나왔지만 나스닥은 필요한 2%대 이상의 급등이 나오지 못했고 오히려 음봉 마감했습니다. 이는 지금 상승 에너지가 많이 부족한 공포 구간에 들어와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고 물론 지금은 진정은 되었지만 앞으로 나올 악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다음 하단 공간인 61.8자리 자 보시면 61.8자리가 여기입니다. 자, 요 자리가 공간이 열려 있죠. 764 자리를 순간 이탈했고 그거를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오늘이라도 넘어가서 돌파하면 괜찮아요. 그러면 다음 반등 공간이 열리게 됩니다. 어쨌든 매집 상승 과열 자 여기 분산 과정 자 분산 과정 공포 침체 이 분산 과정을 제가 말씀드렸던 세 번째 음봉, 최소 세 번의 장대 음봉을 본 후에 끝이 난다고 말씀을 드려왔었고, 그게 두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한참 걸린 다음에서야 음봉이 나온 다음에 이제 공포 구간으로 들어간다 언급을 드렸죠. 그 다음 공포 구간으로 들어와서 지금 764 자리까지 깬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있었던 이 마이너스 4%짜리를 돌파해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 반등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내려가는 모습이 많이 나타날 확률이 높겠죠. 22년도에 그 분산 과정에서 이제 공포 과정으로 진행될 때처럼 이렇게 76.4% 자리까지 내려온 다음에 이탈했다가 살리죠. 살려봐야 또 반등 구간이 끝나면 또다시 내려가고 각도를 높여서 내려가고 618자리 건드리고 올라가고 618자리 건드리고 반등하고 다시 618자리 건드려서 회복되는 것 같더니 깨니까 50% 가고 50%도 반등하더니 깨니까 38이 가고 이런 걸 반복해 왔죠.
그래서 이번에도 분산 과정이 끝나고 공포 구간이 들어가 있으니 계단식으로 회복하고 다시 내리고 하는 것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다음 하단 공간인 61.8% 자리를 위협할 공간이 지금 남아 있기 때문에 어, 신경을 좀 써야겠죠. 그래서 4%가 떨어졌던 음봉을 모두 덮어내는 양봉이 출현해야만, 그리고 거래 실린 양봉이 좀 출현하면 좋습니다. 그래야 당분간 반등세가 빗각 추세대까지 최소한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파른 급락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원래 하락이라는 게 이렇게 추세를 하락 밑으로 보내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떨어지는 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 코로나 팬데믹 때도 이렇게 내려오다가 마지막에 이게 무서웠던 거죠. 물론 그걸 보여주면은 휩소 물갈이가 돼서 갈아엎고 이제 계속 올라갈 수 있는 V턴 휩소 효과가 나타나는데, 어쨌든 얘를 보기 전까지는 안심할 수 없습니다. 마사까지 보는 동안에도 각도가 사실 크게 달라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가파른 각도를 한번 보게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전에 4%를 덮어내는 양봉이 출현하면은 일단 그건 4% 자체로 일단락 된 거예요. 순차적으로 보셔야겠죠. 오전장 체크사항입니다. 우리 장 넘어가서 볼게요. 오전장 오늘 내만의 날을 맞아서 개인들은 오전에 월물 콜 옵션과 풋 옵션을 모두 양매수를 했습니다. 계약수를 우선적으로 체크를 해야 했고요. 그래도 오전에는 풋 옵션이 좀 달렸죠. 자, 개인 풋 옵션 계약수로 보면요. 보시면 자, 계약으로 바꿔놓고 보면 개인들은 이렇게 아침에 오전장에 풋 옵션을 5만 계약까지 땡깁니다. 풋 옵션을 5만 계약까지 땡기니까 시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올라가겠죠. 자, 올라가겠죠. 원래 우리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계속 반복했던 내용입니다. 위클리 옵션 만기일에도 개인들이 풋 옵션으로 몰려가면은 도망가죠. 위로 도망갔다가 이제 위에 콜, 외곽 콜을 살려주지 않는 범위에서 멈춰가지고 횡보하는 거 많이 봤었죠. 최근 만기에도 그런 거 있었죠. 여기죠. 자, 최근 만기에도 이렇게 풋 옵션 도망가다가 멈춰서 끝납니다. 예, 다음 콜 옵션을 살려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정체되어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몇 차례를 더 보여주었습니다. 오늘도 일단은 개인들 풋옵션이 늘어나니까 올라가서 횡보합니다. 그런데 개인들이 콜옵션 345콜에 몰려 있었기 때문에 제가 345콜 옵션을 살려주지 않는 범위에서만 일단 올라갈 것이다라는 언급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그 오전에 제가 이제 수급적으로 체크해서 파생반 텔레그램에, 정혜원방 텔레그램에 올려드렸던 것은 바로 이거였죠. 이거는 이제 오후장에 올리기도 했지만 오전장에 여기서도 미리 말씀드리기도 했습니다. 345 콜옵션의 개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살려주지 않는 범위에서만 올라가겠다 해서 실제로도 345를 기점으로 두고, 물론 코스피 200으로 봐야 되지만 편의상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선물 지수로 지금 여기다 차트에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344.8까지 갈 때 이제 개인들 입장에서는 345 콜옵션 때문에 345 위로 올라가길 기대하겠죠. 그래서 자, 여기 345를 두고 위로 올라가길 기대하는 개인들. 그 다음에 오전장에는 342.5와 345까지 외국인들의 품매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그 이하로 떨어뜨리기는 싫어할 거라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외국인은 342.5를 지키고 싶어 한다. 즉, 여기는 이 공간은 외국인들의 영역이 될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340 부근으로 바짝 붙여 놓으려면은 금융투자가 유리해집니다. 이렇게 자, 요 공간은 이제 금융투자가 노리는 공간이 될 것이다. 왜? 345와 342.5에 해당하는 풋옵션을 금융투자는 오전장에부터 매수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걸 살리기 위해서 조정 보일 때 힘을 쓸 것이다. 그 다음에 340 언더로 내려가면은 개인들이 오전장에서는 340 개인 콜이 있었기 때문에 개인들은 어쨌든 많이 올라가는 것과 345 이상으로 올라가는 것과 340 언더로 내려가는 것을 기다릴 거다. 그쪽으로 보내고 싶어 할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오후장에 점심시간 때부터 11시 좀 넘어서부터요, 사실은. 11시, 12시 지나면서부터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인이 웬걸 개인들이 매수로 갖고 있던 이 340 콜옵션을 외국인이 뺏어갑니다. 자, 그러면은 공간이 이제 가장 적합한 공간이 바뀌겠죠. 개인은 물러섭니다. 337.5, 막 후반에는 335까지 후퇴를 합니다. 풋옵션이. 그래서 개인들은 더 아주 멀리 하락하는 것 제외하고는 오히려 매도로 바뀌면서 손실 위험이 커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어요. 하락할 때 풋매도로 바뀌면서 외국인이 340과 337.5 풋옵션을 매수로 꿰차고 개인 걸 뺏어갔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보다 더 눌러서 먹을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면서 롤오버를 한 물량과 선물에서 롤오버를 한 물량과 아직 롤오버하지 않은 3월물 물량의 선물이 뒤쳐져 있었기 때문에 큰 손실로 지금 뒤쳐져 있었기 때문에 외국인은 내려가면 이득이 되겠죠. 물론 중간에 있던 푼 매도는 어느 정도 손실을 감수를 해야겠지만 선물로 커버하는 금액이 더 클 거였습니다. 그래서 340에 외국인이 들어간 것이 오늘 오후장 하락하는 포인트가 됐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개인들은 콜옵션을 밑으로 내려오면서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345 콜옵션만 가지고 있던 개인들이 시장이 내려오니까 342.5까지 강하게 파고듭니다. 그래서 오후장에는 개인들이 342.5 콜 매수까지 대량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오후에 저 342.5 콜을 살려주지 않을 가능성이 절대적으로 높아졌었죠. 그래서 마지막에 동시호가 때 쭉 올라왔잖아요. 코스피 200이. 그런 변수가 발생했음에도 342.5 콜옵션 개인을 살려주지 않을 정도로만 올라왔던 겁니다. 개인이 너무 많이 갖고 있었어요. 오후장에. 어쨌든 이런 그림이 지금 펼쳐졌었고요. 이어서 보면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풋옵션 우위에 양매수로 올려서 개인들이 풋옵션 우위에 양매수로 있으니까 올려서 횡보 구간이 나왔던 거고 콜옵션 3, 4, 5 이상을 쉽게 살려주지 않는 정도로만 올라가겠다 말씀을 드렸던 거죠. 10시 35분쯤 왕개미 콜옵션이 등장했습니다. 텔레그램에도 올려드렸습니다. 정혜원 텔레그램에 10시 35분 정도쯤 해가지고 왕개미 콜옵션이 등장하고 왕개미 콜옵션이 등장하면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그럴 확률이 어떤 모습을 보일 확률이 높은지도 같이 올려드렸죠. 왕개미는 콜옵션이 들어온다 미끼예요. 그날 고가라고 생각하는 지점에서 자기들이 고가라고 생각하는 지점에서 들어옵니다. 근데 1년 전이랑 비교하면은 1년 전과 비교하면 많이 달라지긴 했어요. 1년 전에는 왕개미 콜옵션 들어오면은 그냥 웬만하면 많이 밀렸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고 지금 파생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왕개미 패턴 모르는 분들이 어디 있어요. 그죠? 거의 다 알 정도로 너무 많이 노출되었고 외국인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미끼를 덥석 잘 물지 않았습니다. 최근에는. 근데 오늘은 이제 내마녀의 날에 걸려서 이제 얻어 걸린 거죠. 여기서 고점 부근에서 그 이제 미끼를 문 거죠. 그래서 왕개미 콜옵션이 들어온 지점이 한 5에서 10억 정도 들어온 것 같은데 그 지점이 오늘 고가가 되었습니다. 확률이 요즘은 좀 낮았고 좀 그래도 떨어져도 슬쩍 떨어지기만 했는데 오늘은 좀 힘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럴 수도 있으니까 왕개미가 들어온다. 일단은 뭐 커트라인 잡고 쇼 조금 들어가 볼까 하는 정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보면서도 상황에 맞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외국인 상방 배팅이 강한 날 혹은 금투라도 혹은 프로그램이라도 상방 배팅이 강한 날에는 좀 자제하고 좀 애매한 날 이나 이런 변동성이 강할 이런 이벤트가 있던 날에는 좀 활용을 조금씩 조심스럽게 커트라인 잡고 해보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한 날이었습니다. 어쨌든 10시 35분쯤 왕개미 콜옵션의 등장으로 고점 징후가 포착되었고요. 개인 풋이 좀 많이 들어온 상황에서 어찌 들어오나 또 이럴 때 또 들어오나 싶긴 했죠. 개인 풋이 많았으니까 5만 계약이나 됐으니까. 그리고 과거에 비해 화력도 약해진 것도 맞지만 오늘은 네마녀의 날을 잘 만나 고점이 형성되었던 겁니다. 12시 넘어서 수급 변화가 된 거 좀 전에 말씀드렸죠. 개인들이 콜옵션을 갑자기 늘리면서 즉 3사 2.5까지 밑으로 파고들면서 콜옵션이 풋옵션 수량을
역전까지 했습니다. 자, 풋옵션은 5만 계약까지 갖다 줄어들었죠. 콜옵션 보면은 개인들 밑에서부터 서서 이렇게 올라옵니다. 역전되는 현상이 나타났죠. 그래서 마지막에 숫자 보면은 콜옵션 38,000 계약, 풋옵션 11,000 계약으로 끝났죠. 그리고 340 풋옵션 개인 물량까지 외국인이 쓸어담는 모습까지 나타났습니다. 자, 풋옵션을 보면은 외국인이 계약수로 여기서 늘리죠. 자, 요거는 340 풋옵션을 개인 걸 뺏어가는 과정입니다. 자, 개인 풋옵션 수량 줄어들고 외국인 늘어나면서 요게 340에서 교차가 일어난 겁니다. 340 개인 풋옵션 매수 물량을 외국인이 뺐고요. 개인은 그 자리를 이제 매도 포지션으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하방에 위험이 생기면서 하방으로 더 진행되는 모습이 나타났던 거죠. 자, 5구장 체크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니까 345와 342.5의 풋옵션 매도는 외국인들의 영역이었고요. 340에 대한 풋옵션 매수의 영역은 외국인이었습니다. 반면 345와 342.5 풋매수는 금융투자의 영역이었고요. 340 풋옵션 매도는 여기 금융투자였습니다. 막판 동시효과 전에 금융투자가 340 콜옵션에도 순간적으로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때 순간적으로 340 콜옵션 개인 좀 있었던 것을 개인들이 매도로 돌려서 마지막에 종가 동시효과 때 혹시나 모를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변동성 가능성도 주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상 깊었던 매매일지를 보면요. 특히 이제 BM님 글을 좀 보시면, 자, 네이버 카페 가면은 이렇게 오늘 구독자님들이 이렇게 매매해주신 일지들이, 혹은 정회원님들이 매매해주신 일지들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네, 구독자 회원이신 BM님의 이 매매일지를 보면요. 장막판 만기 매매 이슈라고 해서 적어 주셨는데, 클릭해 보면, 자, 여기 네, 진하게 써주셨네요. 어쨌든 340 여기 보면 342.5 풋을 1.96에 매수를 하고 지켜봤다고 하십니다. 자, 342.5 풋을 보면요. 자, 0.96이 아니라 1.96이었네. 자, 여기 보면은, 자, 펜 어디 갔냐? 1.96이 마지막에 요 정도에 들어가서 3까지 거의 한 50% 정도 되죠. 50% 이상 수익을 보고 계시다가 마지막에 이거 결제까지 가시려고 했던 건데 3시 19분쯤에 제가 방송에서 실시간 방송에서 진입한 풋이 1.96이 3포인트가 넘어갈 때, 자, 여기 3.15까지 갔죠. 중사님, 제가 이제 그냥 이대로 끝날 것 같진 않다. 막판에 금융투자가 콜을 확 들어오고 있다. 그 5분 사이에, 마지막 5분 사이에 막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 마지막 만기 때는 그렇게 막판에 좀 금융투자가 움직일 때가 덜어 있습니다. 그게 무조건 100% 확률을 가져오지 않지만 꽤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동시효과 때 변동이 나올 수 있겠다, 뭔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거를 BM님께서 포착하시고 순간적으로 들으시고 듣자마자 이 20분 동시효과 들어가기 직전 이 순간에 멘트를 듣자마자 바로 그냥 순식간에 342.5 풋 이거를 그냥 3.10에 후다닥 청산하고 챙겨서 여기 한계약 하셨는데, 자, 여기 한계약도 크죠? 금액이 크니까 여기다가 바로 청산을 하고 이어서 그 짧은 찰나에 곧바로 콜 내가 등가 337.5를 1.96에 매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이 1.96은 또 결제가가 3.12였죠. 콜인이 아니다. 1.96이 잠깐, 이 결제가가 337.5가 결제가가 3.92. 네, 3.92까지 결제가 됐습니다. 자, 어떻게 된 거냐면, 그러면 1.96에 있던 것을 3.1에 재빠르게 청산을 해서 수익을 챙기고, 그 다음에 1.96에 콜을 잡아가 또 1.96에 잡으셨네요. 그러고 보니까 둘 다 1.96에 잡으셨네. 1.96에 콜을 잡아가지고 3.92로 종가 결제를 시킨 거죠. 자, 여기서 이만큼 수익이 남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만큼 수익이 남는 건데, 만약에 제 멘트를 듣고 이 결정을 바로 그 1, 2분 사이에 그 결정을 곧바로 하지 않으셨다면 1.96짜리 가지고 계시던 이 콜옵션은 0.96인가로 녹았을 겁니다. 342.5 풋이 1.08로 결제가 됐네요. 1.08로 거의 반토막이 됐을 겁니다. 자, 반토막이 될 뻔한 것을 두 번 이 구간을 모두 수익을 챙기는 게 딱 그 한 포인트였던 거죠. BM님께서 순간적으로 제가 확인해드리는 그 방송 멘트를 듣고 바로 결정을 하신 것을 굉장히 그 결정하신 게 굉장히 좋은 포인트가 된 거죠. 그 결정이 오늘 수익을 만드신 겁니다. 아마 이전에 이거 아까 전에 라이브 방송 때 4시 이후에 3시 50분 이후에 BM님 글을 보면서 언급을 드렸던 내용 다시 복습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마 BM님 이전에 이 결제 때 아마 속상한 일을 겪으셨던 거예요. 몇 차례나.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당하지 말아야지에 집중을 하면서 대응을 재빠르게 하신 겁니다. 손이 굉장히 빠르셨어요. 아마 정신 없으셨을 겁니다. 마지막에. 제가 어쨌든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제가 보이는 것은 어쨌든 말로 해드리고 좀 여유가 된다면 정혜원 텔레그램 방 혹은 구독자 방에도 필요한 만큼 언급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정혜원 텔레그램 방 교육반 파생반에는 정말 많이 올려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막판에 이렇게 막 19분 찰나에 막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텔레그램까지 전달을 못 시키고 말로만 끝낼 수도 있어요. 너무 긴박하고 또 마지막에 또 다른 볼 사항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어쨌든 같이 겸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그때 매매를 하신다라는 것은 그때 시간이 되신다라는 걸 의미할 수도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방송도 함께 보셨으면 좋겠죠. 라이브 방송은 누구에게나 오픈되어 있는 유튜브 오픈 방송이고요. 그 다음에 텔레그램은 구독자방과 정회원방이 따로 분리되어 있어 정회원방의 약 10% 정도를 구독자방에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카페 지금 매매일지들 이렇게 올려주시는 거 이것도 들어오셔서 함께 공부하시고 직접 써보시면 좋은데요. 꾸준히 써보시면 내 매매에 대한 문제점과 잘된 점을 강화시킬 점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비공개 카페라서 유튜브 댓글 지금 이 영상의 댓글을 가서 보시면 어떻게 초대받는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설명을 보시고 그 방식대로 문의를 주시면 초대를 해드릴 테니 들어오셔서 함께 공부해서 발전해 나가는 방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갈게요. 자, 이어서 그렇게 오늘 막판에 금융투자가 340콜을 들어가며 개인콜을 매도로 돌려놨죠. 이는 종가 급등 마감에 영향을 줬고요. 그리고 오후 2시에 국회 본회의가 있었죠. 상법 개정안이 됐고 이거는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간에 윤석열 대통령의 긴급 기자회견 일정도 있었습니다. 자, 저는 이 같은 이슈, 이벤트 일정을 내용에 크게 집중하지 않습니다. 내용보다 어차피 우리보다 돈이 훨씬 메이저 자금, 돈이 더 많이 있고 돈을 더 큰 돈을 움직이고 정보력, 돈이 곧 정보력이 되잖아요. 정보의 최전선에 있는 그들이 알아서 움직여 줄 거기 때문에 우리는 내용에 집중해서 이 내용에 뭘 하자 이게 아니라 돈의 흐름 변화를 보면 어차피 시장이 알려줄 거잖아요. 이 내용이 하방일 것 같으면 하방으로 돈을 쓸 테니까 상방일 것 같으면 상방으로 돈을 쓸 테니까 그걸 보고 판단하시는 게 더 합리적입니다. 내용을 보고 우리가 또 해석해가지고 이거는 시장의 악재일까 호재일까 막 분석해가지고 넘어오면 이미 다 움직임이 끝나 있습니다. 특히 미국 PPI나 CPI 이런 지표들, 물가 지표들, PCE 지표들 이런 것들 어떻게 해요? 순간적으로 확 움직여 버리잖아요. 이미 정보의 최전선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든 간에 알아서 움직임을 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야 CPI가 어떻게 나왔지? 이 숫자는 기존에 이것보다는 낮게 나왔으니까 올라갈 거야 라고 벌써 다 올라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용에 집중하기보다는 내용은 또 우리가 판단을 틀릴 수도 있는 거고 좋은 내용도 하락될 수 있는 거고 나쁜 내용도 상승시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옛날에 22년도만 봐도 막 굿이즈 배드, 배드이즈 굿 이런 거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내용에 입각하기보다는 그 이벤트 자체, 일정 자체에 더 일정 자체를 더 중요시 여기고 시장이 움직여주는 대로
그리고 돈이 이동하는 대로 그 에너지를 포착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아마 방송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내용이 어떻게 되든 간에 내마녀의 날을 맞아 그게 곧 변동성 포인트가 되는 거죠. 변동성을 변동성이 생길 것을 빌미로 삼는 겁니다. 이런 내용 때문에 어떻게든 움직일 것이다. 우리는 움직이는 것만 파악하면 된다라는 거죠. 라이브 방송 때 그래서 제가 오늘 오후 2시 전 때 2시가 되기 전쯤에 자 움직이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살짝 멈추죠. 요때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2시 이후를 기다리는 거다. 2시 이후 기다리는 것 같다. 그래서 2시 이후 변동성을 봐야겠다. 변동성.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양매수 타점이 되겠죠. 옵션 양매수 타점이 되겠죠. 340이 등가니까 340 콜과 340 풋 양매수 타점이 되겠죠. 실제로 이거 2, 300%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때 이후로부터요. 그럼 얘가 다 죽더라도 여기서 100% 이상 살릴 수 있는 포인트가 되겠죠. 물론 오늘은 얘가 종가까지 갔을 땐 0이 됐습니다만 어쨌든 이동할 때 움직임 포인트가 됐던 거죠. 물론 여기서 양매수를 잡고 쭉 갔으면 더 컸겠지만 여기서도 포인트가 된다라는 겁니다. 왜?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해볼만 했던 거죠. 물론 양매수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성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 날릴 각오가 된 금액만 베팅을 해야 됩니다. 수익금을 담보로 한 10%만 들어간다든지 하는 방식으로요. 그래서 2시 직전에는 대기할 때는 움직임이 축소되는 것까지 관찰했습니다. 옵션 만기 결제 싸움 진행 과정은 1시 11분과 2시와 그 다음에 동시호가대로 이렇게 세 가지 나눴는데요. 1시 11분 341.2, 2시 기준 코스피 200은 341.2, 그 다음에 339.39로 동시호가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341.42로 급등해서 콜 대박 마감을 하는 내마뉴의 날이었고요. 그럼 집중할 것은 요거였죠. 340 콜이 오늘 0.17로 진입해서 1.42로 8배 이상 폭등 결제되었습니다. 마지막에 금투 배팅이 있었고요. 개인은 매도로 전환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에 340 풋옵션은 외국인들의 단독 매수 배팅이 있었는데 외국인들은 0.77, 외국인들이 한 0.15에서 0.20 사이에 들어가서 한 3, 4배 이상 한 5배까지도 수익을 보다가 그걸 0으로 결국에는 청산하지 않고 그냥 0으로 그냥 꽝 됐습니다. 즉 대략적으로 외국인들의 340 풋옵션 베팅 한 13억 들어간 것 같은데요. 13억이 한 6, 70억까지 갔다가 그거 0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외국인도 여기서 오늘 또 손실을 키웠다 라는 거고요. 340 풋옵션이 여기 보면 외국인 배팅으로 당일 최저점 대비 2500% 정도 상승하던 게 결제로 0으로 끝났습니다. 꽝 된 거죠. 한 방에 그냥 한 방에 무너진 거죠. 자 보면은 340 풋옵션 자 보면은 이거 그냥 이렇게 쭉 외국인들이 여기서 거래 터트렸죠. 여기서 들어온 거 몇 배를 수익 보고 있다가 그냥 한 방에 0으로 그냥 녹아내린 겁니다. 이게 내마녀의 날의 특징이기도 하죠. 뭐 항상 나오는 건 아니지만 가끔가다 이럴 때 당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외국인 따라서 340, 난 무조건 여기서 잭팟을 볼 거야 해가지고 막 끝까지 가기보다는 이럴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340 콜옵션은 종가 대비 8배 이상으로 결제가 됐죠. 0.17에서 1.42로 결제가 됐습니다. 금융투자의 마지막 배팅이 조금 있었죠. 그렇게 해서 선물옵션 동시만기일 결과 추정치를 기실현 포함해서 대략적으로 추정해보면 외국인은 선물에서 대량 손실이 나왔죠. 오늘까지 해서 옵션에서는 그래도 뭐 100억 가까이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에 좀 날려가지고 한 30억대밖에 남지 않았던 것 같지만 그래서 결국에는 선물 매도로 대규모 손실을 봤고요. 대거 롤오버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만 모두가 다 넘어오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롤오버 한 것을 이제 놓고 그 다음에 이제 6월물을 새로 앞으로 어떻게 거래하는지를 중점적으로 합쳐서 놓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매도가 넘어갔기 때문에 매도 포지션 우위로 살펴봐야 됩니다. 외국인은 총 920억, 900억 이상 손실 본 것으로 추정되고요. 이는 작년 6월물의 960억 손실과 비슷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은 8월달에 어마어마하게 수익으로 넘어왔었죠. 개인은 28억 정도 수익 본 것으로 추정되고요. 금융투자는 1450억 대박 수익을 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바닥에서부터 외국인들이 매도할 때 선물 매수를 해서 끌고 와서 수익을 봤고요. 최근에 옵션 양매도로서 수익을 챙긴 것으로 추정됩니다. 시장이 왔다 갔다를 많이 해줬으니까 양매도 수익이 완전히 다 잡혔겠죠. 왔다 갔다만 하다 끝났으니까요. 그다음 투신이 한 290억, 보험이 240억 정도 손실 본 것으로 추정됩니다. 차트 체크 내용입니다. 2월 17일 밑꼬리 정도만 터치하고 자 보시면 2월 27일 여기 밑꼬리 정도만 터치를 하고
내려오면서 342를 안착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은 다음 빗각 공간까지 열렸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여기죠. 여기 빗각 공간까지 열렸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1차 저항은 345.2로 제가 파생반, 정규 교육반 파생반에 늘 8시 41분 개장 전에 올려드리는 중요 자리에 체크를 해드렸는데 오늘 거기에 0.4 덜 미쳐서 344.8까지만 갔고요. 왕개미 콜옵션 등장과 함께 고점이 찍혔습니다. 1차 지지는 339.8에서 340 정도로 봐드렸는데 오늘 2시 23분 정도에 일단 지지를 받기는 했으나 이후 내만여의 날 맞아서 하락 변동성 압박에 동시효과까지 하락했습니다. 2월 28일 시가인 이제 6월물입니다. 이제는 6월물로 놓고 보면은 이제 이거는 이제 6월물이니까 여기다 6월물도 좀 써놓을게요. 6월물 기준 2월 28일 시가인 342.7 여기입니다. 자, 요 자리를 이제 종가상으로 넘어가서 안착할 때까지 그 안착하는 것부터 확인이 필요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롤오버를 포함해서 누적된 외국인의 선물 매도 포지션이 지속적으로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게 풀려야 되는 겁니다. 외국인들의 매도 포지션이 뭐 대량 환매수를 하든 뭐 어떤 조치를 하든 간에 그게 풀려야지만 다음을 보기가 쉬운 거예요. 계속 깨림직한 상태로 찜찜하게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게 롤오버를 포함해서 누적된 물량이 어떻게 풀리는지를 함께 추적해 볼 예정이고요. 외국인은 이렇게 만기일에 한번 크게 손실을 보고 넘어가면 다음 만기일을 향해 더 큰 변동성을 준비하며 만회할 타이밍을 잰다는 것을 꼭 고려해야 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죠. 작년 6월물 900억대 손실 이후 8월 풋옵션 매수로 8월 5일 대폭락대를 중심으로 약 3천억 원대의 수익을 챙긴 바가 있습니다. 완전히 한 방에 역전을 시켜버리죠. 자, 총평민 마무리입니다. 오늘은 전강 후약에 내마녀의 날다운 강한 변동성을 보여줬으며 특히 장중 풋옵션에서 2500% 이상 움직인 340 풋옵션이 주목받았고 결제 시에는 반대로 금융투자의 배팅에 의해 340 콜옵션이 8배 이상으로 폭등 결제되는 등 인상 깊은 모습이 나온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생반에 이런 글도 조금 올려드렸었는데요. 자, 보시면 여기 이게 340 풋옵션이 막판에 올라올 때 적어드린 건데 외국인이 이제 요 340 풋옵션을 베팅한 것을 보고 이제 판단을 해야 됐죠. 이거는 과연 진짜 결제시킬 목적이 있는 것인가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봤습니다. 외국인은 외가의 품매수가 살아있지만 그 이전에 342.5와 345에 대한 품매도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20배까지 올라온 요 시기에도 340에 대한 외국인의 품매수는 보험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적어드렸습니다. 이것도 파생반 정규 교육반 텔레그램에 올려드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험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보험이지 340 풋이 무조건 결제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 오늘 0.77까지 종가가 형성했다가 0으로 마감했죠. 그렇게 해서 외국인들은 뭐 이렇게 포지션 변동이 강해요. 오늘 내마녀의 날 맞아서 외국인들의 포지션 변동도 강했습니다. 물론 개인도 풋옵션 우위에서 콜 우위로 바뀌기도 했지만 외국인도 반대로 오전에는 분명히 콜옵션 우위로 쫙 땡기고 있다가 오후장에는 이런 식으로 품매수 340 들어오니까 품매수 쪽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품매도가 섞여 있으니까 이렇게 출렁출렁임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변화 포인트들도 계속 업데이트를 해드렸고요. 그것도 계속 신경을 써야 한다라는 거 라이브 방송 때도 계속 언급드렸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만기일 종가 급등 영향으로 6월 선물과 코스피 200의 차이는 무려 4.02만큼 벌어져서 현재 마이너스 4.02의 큰 백오데이션으로 마감했습니다. 이는 만기일 결제 영향으로 일시적인 현상에 가깝기도 합니다. 그러나 3월 배당을 고려한다고 해도 외국인의 3월 선물이 6월 선물로 롤오버되는 과정에서 6월물이 저평가된 것은 사실이기에 6월물이 계속 눌렸으니까 앞으로 상대적으로 고평가된 코스피 현물이 차익 매도가 나오는지와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6월 선물 차익 매수가 얼마나 나오는지를 보면서 시장을 풀어가야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현물 54,700원,
선물 54,500원 마감했고요. 외국인은 297만 주 매도했습니다. 자사주 매입은 본주 120만 주와 우선주 17만 주를 2시 50분경에 매입을 완료했고요. 삼성전자 주요 매물대 체크는 오늘 59,000, 57,000 최신 자리, 55,700, 54,000에서 4,400, 53,000, 51,800, 5만원. 55,700원을 딛고 올라서서 출발했는데 지지되지 못했어요. 지지력 체크했으나 지지가 안되고 저항으로 바뀌었죠. 뚫려서. 그 다음에 54,400원 지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오늘 54,200원까지 순간 찍고 지지받고 끝났습니다. 계속 이 매물 체크를 계속 해야겠죠. 매물대. 외국인 수급은 오늘 선물 839억 매도를 했고요. 오늘은 풋매도 중심의 양매도 성향을 보이면서도 340 풋옵션에 힘주면서 오후장 하락을 주도했으나 최저점 대비 2500% 이상 올라왔던 340 풋옵션은 0.77로 결제에 들어갔으나 종가 급등에 0으로 꽝으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도 수십억 추정 평가 수익이 0으로 결제됐을 겁니다. 프로그램 비차익은 4474억 매도가 나왔고요. 작년 고점을 찍고 터닝했던 24년 7월 12일부터 매도 누적이 무려 15조 원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환율은 외국인은 2,547억 매수, 달러 선물입니다. 달러 선물은 외국인이 2,547억 매수했고요. 1,454원으로 0.3% 상승하여 정규장 마감했습니다. 역시나 반복하는 내용이지만 1,440원 위에서 놀 때 그리고 1,410원 위에서 놀 때는 단계적으로 장기적인 상승 추세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변동성 지수는 오늘 0.13% 상승한 23.11로 밑골이 달린 양봉 마감했고요. 오전 상승장에서 하락하다가 하락 전환한 뒤에 올라오는 변동성 하락하다가 이제 시장이 하락 전환한 뒤에 이렇게 올라오는 변동성 지수였습니다. 옵션의 내재 변동성 중에 오후장은 풋옵션과 관련해서 풋옵션 상승과 관련해서 꼬리를 달고 올라온 겁니다. 자, 오늘 밤은 이제 미국 PPI 발표로 나스닥이 방향 잡는 것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내만유의 날은 끝났지만 내만유의 날에 외국인들이 큰 손실을 봤기 때문에 이후 일주일간에도 큰 변동성이 출현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면서 장을 풀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 7시 35분 기준으로는 야간 선물이 0.6% 정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평가된 6월물 선물이 야간에 조금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네요. 끝까지 지켜지는지 아니면 PPI 결과 이후에 뒤집히는지 더 강화되는지 내일 아침 판단해서 시장 금요일장 또 풀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